허리가 뻐근해서 쭉 펴면 시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리하게 뻐근하게 결리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펼 때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특히 그러시죠. 대부분 허리 근육이 뭉쳤나 하고 펴거나 스트레칭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펴서 아픈 건 이미 너무 젖혀져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범인은 허리 뒤쪽이 아니라 골반 앞쪽에 숨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왜 허리를 펼 때 더 아픈지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들 허리가 늘 뻐근하죠. 그래서 허리를 펴고 뒤로 젖히고 허리를 스트레칭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원한 게 아니라 더 결려요. 그래서 내가 자세가 나빠서 코어가 약해서 하고 열심히 펴고 젖히시고 운동하시는데 그럴수록 더 뻐근해집니다. 허리가 원래 약한가 보다 하고 반쯤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해결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이미 앞으로 꺾여서 아픈 허리를 더 젖혀서 꺾고 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동안 안 풀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생긴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인 파머 카이로프랙틱 대학원, 그 중에서도 간스테드 클럽에서 정통 간스테드 시스템을 배우고 1년 반 동안 직접 가르쳤습니다. 현재 미국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면허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 웨이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교통사고 후유증도 겪어봐서 환자들이 허리가 안 날 때의 답답함을 잘 압니다. 이제는 척추만 집중적으로 보는 척추 전문이다 보니 아픈 곳부터 주무르지 않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부터 봅니다. 오늘은 그 관점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겁니다. 허리가 뻐근하면 펴야 시원하다.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펼 때 오히려 아픈 분들은 이 상황이 정반대예요. 우리 허리는 원래 앞으로 살짝 볼록한 곡선, 전만이라는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압력을 만들지 않는 정상 정렬 상태면 좋죠. 그런데 이 커브가 너무 크게 뒤쪽으로 꺾인 듯 과하게 전만되어 있으면 허리뼈 뒤쪽의 관절들이 서로 압력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더 펴거나 젖히면 안 그래도 높은 관절을 가지고 있는 관절한테 더 강하게 압력을 만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덜 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젖혀서 생긴 문제입니다. 해법은 더 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뒤로 젖혀졌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허리를 왜 앞으로 잡아당길까요? 여기 골반 앞쪽 허리뼈에서 시작해서 골반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이어지는 근육이 있습니다. 장요근이라고 해요. 이 근육의 역할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은 계속 짧게 접힌 상태로 있게 됩니다. 하루 8시간, 10시간 그렇게 있으면 이 근육이 그 짧은 길이에 적응해서 굳어버려요. 이런 근육의 적응성, 수축, 이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문제는 해부학적으로 이 근육이 허리뼈에 직접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짧아진 채로 굳으면 일어서도 허리뼈를 앞으로 아래로 계속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전만이 과하게 꺾이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만든 결과가 서 있을 때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장요근이 짧아지는 동안 다른 힙 쪽의 근육들이 같이 짧아지죠. 반대쪽인 엉덩이 근육 쪽은 늘어난 채로 약해집니다. 지난 둥근 영상에서 다뤘던 그 문제죠. 앞은 팽팽하게 당기고 뒤는 놀고 있고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채 고정됩니다. 허리는 앞에서 당겨지고 뒤는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앞뒤의 힘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오래 앉는 분들 허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기가 간스테드 카이로프랙틱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장요근이 요추를 계속해서 앞으로 잡아당기면 그 요추 분절에 아탈구가 생기기 쉽습니다. 관절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도 작용해요. 요추나 골반이 이미 아탈구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장요근을 더 긴장시킵니다. 몸의 보호 반응 스위치를 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만 스트레칭해서는 안 풀리는 겁니다. 근육을 늘려놔도 관절이 틀어진 채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근육은 다시 긴장하거든요. 마사지나 스트레칭이 그때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직접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근육과 관절, 아탈구, 신경이 서로 물려 있어서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육만 봐서도 관절만 봐서도 안 풀리죠. 정리하면 이런 순서예요. 오래 앉은 자세 때문에 장요근이 수축되고 플러스 둔근이 약화되고 그것 때문에 골반 경사, 전만이 과다하게 되죠. 요추 아탈구, 후관절이 압박이 되고 펴면 아프게 돼요. 신경 압박이 염증을 만들고 그 자극이 장요근 더 긴장시켜서 악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상인 통증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대나 매트만 있으면 됩니다. 침대 끝에 걸쳐 앉았다가 그대로 누우면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앉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천천히 아래로 내려 침대에 닿게 해보세요. 내린 다리의 허벅지가 침대에 안 닿고 뜨거나 무릎이 공중에 들린다면 그쪽 장요근이 짧아져 있는 겁니다. 좌우를 꼭 비교해 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허리, 엉덩이를 붙입니다. 약간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허리 뒤 빈 공간에 손을 넣어 보세요. 판정은 손바닥이 여유롭게 쑥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있다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전만이 과한 상태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손이 빠듯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정상이에요. 똑바로 서서 손을 허리에 대고 천천히 뒤로 젖혀보세요. 판정은 젖힐 때 허리 아래쪽이 시원한 게 아니라 꼭 우리하게 결리거나 뻐근하게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든다면 후관절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확히 본인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그랬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이 순서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정밀하게 진단하기, 히스토리, 엑스레이, 신체 검사로 골반 기울기와 요추 아탈구, 장요근, 둔근, 균형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간스테드 카이로프랙틱 교정, 앞으로 당겨져 틀어진 요추의 분절을 정통 간스테드 방식으로 교정해서 신경 자극을 줄이죠. 세 번째, 단계적 재활, 짧아진 장요근은 풀고 약해진 둔근을 깨워서 골반을 중립으로 되돌리는 훈련을 합니다. 네 번째, 재발 방지 관리,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문제가 있던 곳을 다시 체크해 줍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척추 분절에서 아탈구가 생겨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스트레칭하고 강화시키면 그때뿐이에요. 먼저 신경의 압박의 원인인 아탈구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앞뒤 근육의 근육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아탈구가 없으시거나 이미 교정받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풀고 하나는 깨우는 거예요. 운동이죠. 한쪽만 하면 반쪽짜리고 빠르게 다시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알려드릴 횟수가 처음 들으시면 많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좌우 두세 번씩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늘리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첫 번째 운동, 장요근 풀기, 무릎 꿇고 런지 스트레칭. 이 운동은 앞에서 허리를 잡아당기는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장요근 늘리는 거죠. 원리로는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장요근을 먼저 수축시킨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면 우리 몸에 자가 억제 반사가 작동해서 근육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완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수축 먼저, 스트레칭은 나중에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법은 1단계, 누워서 또는 벽에 등을 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손으로 눌러서 저항합니다. 10초 동안 수축하시고요. 2단계는 같은 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반대 다리는 앞으로 90도로 세워서 런지 자세를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부에 힘을 줘서 골반을 살짝 뒤로 말아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몸통을 앞으로 천천히 밀면 뒤쪽에 있는 다리의 골반 앞쪽에서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대로 30초 유지하세요. 횟수는 10초 수축하시고 30초 스트레칭을 한 세트로 좌우 각각 5번에서 10번 하시고요. 처음에는 좌우 2, 3회부터 하시고 익숙해지면 주의점으로는 골반을 너무 뒤쪽으로 말지 않고 그냥 앞으로 밀면 허리가 젖혀져서 오히려 후관절을 더 압박합니다. 반드시 복부에 어느 정도 힘을 준 상태로 시작하시고요. 늘어나는 느낌은 허리가 아니라 골반 앞쪽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앞을 풀었으면 뒤를 깨워야 골반 중립이 바로 잡힙니다. 이걸 안 하면 며칠 안에 다시 앞으로 당겨져요. 방법, 엎드려서 한쪽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복부에 힘을 줘서 허리가 젖혀지지 않게 고정한 다음에 구부린 다리에 허벅지만 5cm 정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지실 거예요. 횟수는 5초 유지하시고 10회 좌우 각각 5에서 10세트 해줍니다. 처음에는 좌우 2, 3세트부터 엉덩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세트 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중요점으로는 높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허리가 젖혀지면 실패한 거예요.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게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복부에 어느 정도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장요근 스트레칭만 잠깐 해주셔도 그날 굳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뒤 균형이 잡히면요, 허리를 펴도 결리지 않고 시원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함이 줄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도 허리가 뻣뻣하지 않아요. 오래 서 있어도 덜 지치고요.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 허리가 앞뒤
어느 쪽으로도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몸이 중력을 받도록 설계된 방식이에요. 다만 이 상태가 오래됐거나 요추에 이미 손상이 쌓인 경우에는 운동만으로는 잘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절이 틀어져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스트레칭해도 근육이 다시 긴장하거든요. 아무래도 방치 기간이 길수록 회복 속도와 되찾을 수 있는 기능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초기에 잡으면 간단할 걸 오래 두면 훨씬 오래 걸리죠. 모든 게 그렇지만 예방이 최고의 의학입니다. 테스트에 걸리셨다면 일찍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분, 허리를 펴면 오히려 아프다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는 걸 멈추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테스트를 3가지 해보셨는데 사실 이건 일부입니다. 요추와 골반 상태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요추 골반 자가 체크라는 자료를 만들어뒀어요. 오늘 하신 3가지를 포함해서 테스트를 7가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앞쪽이 당겨지는 패턴인지 뒤쪽이 놀고 있는 패턴인지 회전이 막힌 패턴인지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신호가 있으면 자가 체크하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세요 하는 안전 확인 항목을 넣어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이메일로 체크리스트라고만 보내주세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인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설명란에도 적어뒀으니 나중에 보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척추, 디스크, 햄스트링, 엉덩이, 고관절 등 그리고 오늘 골반 앞쪽까지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정작 문제는 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리는 늘 다른 곳에 문제를 대신 떠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리즈를 전체로 하나로 묶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허리 통증은 어떤 유형인가요? 지금까지 다룬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내 통증이 어디서 온 건지 스스로 지도를 그릴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동안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 테스트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이메일로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